먼저 첫 번째 발제를 듣겠는데요. 최근 유튜브에서도 맹활약을 하고 계시고 워낙 방송사에서는 전무후무한 패널로서 맹활약을 펼치고 계신 분입니다. 김병민 경희대학교 겸임 교수님을 모셔서 이 사태에 대한 발제를 듣고자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앉아서 진행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지난주에 휴가를 다녀오고 나서 월요일 처음 부가신문을 접하고 나니까 조 후보자에 관련된 과거 산호맹 사건이라든지 아니면 운동하고 관한 이슈들이 아니라 자녀에 관한 이슈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지난주 월요일이었고요. 오늘까지 딱 일주일이 지난 시간 동안 너무나 많은 뉴스들이 쏟아지면서 대중의 관심, 여론 이런 부분들이 많이 변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처럼 이제 방송을 매일같이 하면서 뉴스를 접하는 사람들도 따라가기 어려울 정도의 이슈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과거에 나왔던 이슈들이 뒤에 지나서 조금씩 사건들이 수정되기도 하고 관련된 팩트 문제가 조금 정리가 안 되면 조 후보자 측에서는 이것이 가짜뉴스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모든 것들에 대한 문제 제기, 전혀 제기되지 않는, 검증되지 않는 의혹을 제기한다라는 부분들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물타기가 되는 것은 아니기에 우려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일단 첫 번째 발제를 지난 한 주 동안 있었던 조 후보자의 자녀에 관련된 문제들이 무엇이 문제인가 좀 정리해달라는 요청을 받았고요. 조국판 스카이캐슬이라고 불리우는 실질적인 조 후보자의 딸, 자녀의 입시와 관련된 무슨 문제들이 있었던 것인지 간단하게 좀 짚어 넘어가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제가 썼던 내용들의 한영 외고에서 부산의 의전원까지라고 적었는데요. 제일 문제가 됐던 첫 번째 시발점은 바로 고등학교 재학시절에 있었던 2주간 인턴 그리고 의왕동맹 제1저자입니다. 그 앞서서 제가 썼던 내용 중에 하나가 오늘자로 신문에 나왔던 내용인데요. 아버지 잘 만나면 스펙 무한 리필이라고 하는 서울대학교 대나무숲에 올라왔던 글이라고 합니다. 어쩌다 한 번이라고 얘기가 되면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간의 사정이 있었겠지 확인되지 않은 그런 의혹제기를 할 수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연신 계속해서 거듭되고 있는 스펙 무한 리필이라고 부를 정도의 내용이기 때문에 사건이 심각해진 것 같고요. 고등학교 재학 시절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바로 최초 보도가 됐을 때는 한영 외고 재학 시절인 고등학교 2학년이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그것이 2학년이 아니라 1학년으로 정정이 됐습니다. 저는 2007년으로 올라가게 됐는데요. 당시 한영 외고를 다니던 조 후보자의 딸 조 씨가 단국대학교에 2주 동안의 인턴십을 하게 됩니다. 외고에서 대학 병원에 있는 의학연구소에서 인턴십을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잘 매치가 되지 않기 때문에 과거에도 전혀 없었던 사건이었고요. 이때 당시에 있었던 인턴십조차도 단국대학교 병원 그리고 의학연구소에서 공식적으로 진행했던 인턴이라기보다는 해당 교수와 개별적으로 제기된 인턴이었다고 얘기합니다. 그 2주간의 인턴 과정을 거쳐서 SCI급으로 불리게 되는 국제정형 학술지의 제1저자로 논문을 등재하게 되죠. 해당 교수는 내가 책임저자이기 때문에 1저자, 2저자를 지명하는 것은 나의 역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우리는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총체적으로 이 문제를 전달하게 되는 책임저자를 교신저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교신저자, 책임저자가 논문을 다 쓰고 연구를 설계하는 것이 아니고 총괄적인 연구를 설계하면서 연구를 분석하고 마지막까지 논문에 대한 책임을 완수하는 사람을 제1저자라고 얘기하게 됐죠. 하지만 통상적으로 대학원생이나 박사과정에 있는 실무 입장에서는 마지막으로 여기에 대한 결정권을 갖고 있는 교수들의 결실을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 주변에 있는 대학원 동기들 중에는 10수편의 논문을 쓰고도 병민아 내가 논문을 10몇 편을 썼는데 제1저자가 한 편도 없어 라고 얘기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한민국 한국 사회에서 대학원생들이 그동안 교수라고 하는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던 인사들이 있었던 전행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었던 상황이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벗어나 교수가 제1저자라는 것은 아니고 전혀 듣도 보도 못한 외고의 고등학교 1학년이 일반의 인턴을 통해서 SCI급의 논문의 제1저자가 등재가 됐다고 하니까 이것은 일반 대학원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들뿐만이 아니라 여러 전문가들조차도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도덕적인 부분을 떠나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팩트체크 하나만 하게 되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오늘자로 대한병리학회 논문을 등재하게 되는 병리학 이사장이 해당 논문은 취소할 가능성을 언급하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해당 논문이 병원 연구윤리 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았다고 논문에 게재할 때 적시했다는 것이죠. 이제 병원에서 진행되는 논문이다 보니까
환자의 샘플을 채취해서 여기에 대한 의학적 정보를 바탕으로 논문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연구윤리위원회의 심의를 받는 것이 사실 정상적인 과정인데 이것들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받았다고 거짓으로 허위 논문을 등재했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문제이고 이것이 사실로 확인되면 논문을 취소하겠다라고까지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기에 대한 논문 취소 여부가 결국 입학에 대한 여부까지 다 연결이 되는데요.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될 수 있는 것 하나는 확인해야 되는 것은 왜 조 후보자의 딸이 외고에 재학하고 있으면서 단국대학교에 있지도 않았던 인턴십 프로그램에 들어가게 됐는지에 대한 경위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이 단국대학교 병원의 해당 책임 교수는 본인의 자제가 조 후보자의 딸과 같은 한영외고의 동급생 학부모인 것으로 드러났고요. 학부모 모임에서 조 후보자의 부인을 만난 것으로 확인이 된 것으로 보이지만 과연 그 과정에서 어떤 커넥션들이 있었는지에 대한 명쾌한 여부는 하나도 밝혀진 게 없습니다. 따라서 뭔가 대가성이 있었는지 아니면 왜 이 해당 교수의 설명에 따르면 이 조 후보자의 딸이 외국 대학에 진학하려고 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논문을 도움을 준 것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하지만 나중에 고려대학교에 입학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내가 그럴 줄 알았나라는 등의 이제 설명을 하게 되는데요. 명확한 것은 외국 대학에 입학하기 위한 도움을 주기 위해서 제1저자로 등재했다라고 하는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에 그러한 이후에는 무슨 저간의 상황이 있었는지 그리고 여기에 조국 후보자 부부가 관여한 사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한 해명을 하면 되는 건데 그것들이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요. 청문회 과정에서 밝혀질 수 없다라면은 향후 수사 등의 과정을 통해서 충분한 문제가 밝혀져야 된다는 게 첫 번째 문제 제기입니다. 이게 제일 큰 이슈고요. 두 번째는 앞서는 이제 2007년도 고등학교 1학년 때 상황입니다. 이제 2년이 지난 뒤 2009년도 고등학교 3학년 때 상황인데요. 고등학교 3학년 수험생이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하게 되는 게 대다수의 고3 학생들에게 해당되는 내용인 겁니다. 그해 여름 조 후보자에 따른 공주대학교에 있는 생명보건 연구소에서 인턴십 활동을 하게 되죠. 여기에 대해서도 인턴십 활동을 했던 것은 여름에 잠깐 있었던 인턴십 활동인데요. 3주 정도 된다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나서 이후 8월 달에 있게 되는 일본 도쿄에서 있게 되는 국제 학술회의가 진행됩니다. 이 학술회의에서 포스터 발표를 하게 되는데 거기에 제3저자로 이름을 부르게 되더라라는 게 굉장히 핵심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국제학술제 같은 경우는 보통 학술대회가 열릴 때 바로 그때 참석을 하는 게 아니라 학술대회가 열리고 수개월 전부터 이미 학술제에 참여하고자 하는 전 세계 학자들 연구진들의 참여 신청을 받습니다. 그때 간단한 초록에 대한 등재를 하게 되고요. 초록에 대한 등재는 어떤 연구자가 참여했는지에 대한 이름 실명들을 다 기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신청을 받았던 제출 마감이 4월 10일이다라고 언론에 얘기를 하게 되니까 앞뒤가 맞지 않는 해명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조국 후보자 측이 내놓은 해명은 실제로 여름에 인턴하게 된 것이 아니라 4월 10일 이전부터 이미 충분하게 여기에 대해서 참여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고등학교 3학년 한영외고에 재학 중인 학생이 학교에 공부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저 멀리 지방에 있는 공주대까지 가서 그걸 활동을 하게 되는가에 대한 의혹이 꼬리를 물게 된 것이죠. 해당 의혹을 가장 증폭시킬 수밖에 없는 결정적인 이유는 이 공주대학교의 책임 교수가 바로 조국 후보자 부인과 대학교의 동기 동창이라는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이고요. 마지막에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대학 동기인 정 교수가 공주의 딸 면접이 왔을 때까지 그 학생이 정 교수 딸인 줄 몰랐다 라고 처음에는 의혹을 했는데 나중에 기간이 섞이고 여기에 대한 제3저자 등재 여러 가지 논란들이 불거지니까 인터뷰 과정에서 선임 학생을 도운 것이다 덮어달라라고 하는 인터뷰 해명을 내게 됩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결정적인 이유는요. 이렇게 단기간의 인턴을 바탕으로 외국에 가서 학술을 발표를 하게 됐던 그런 내용을 바탕으로 고려대학교 입시 지원서에 이 같은 내용을 적었다는 건데요. 고교 시절부터 전공 분야에 대한 지식과 실습 경험을 갖춘 지원자를 놓치는 것은 국제 무대에서 활약할 환경생태학자, 환경생태 분야 국제기구 요원 한 명을 놓치는 것이라고 감히 말하고 싶다라고 하는 이 실적이 자소서에 기록이 되어 있고 이를 바탕으로 고려대 생명과학계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고려대학교의 입학 과정 속에서 이러한 공주대학교의 인턴 활동, 앞서 얘기했던 단국대학교의 인턴과 논문이 얼마만큼의 영향을 미쳤는지는 조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만은 여전히 많은 학생들이 바라보기에는 조국 후보 같은 엄마, 아빠가 있지 않고서야 이런 일이 불가능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